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렐리입니다. 상한가렐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서 확률 높은 종목들,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편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시는 영상들 시청하시면서 내 계좌에 승률이 나온 종목들,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꼭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3배 급등 종목 속출, 마이크로소프트 대규모 투자 100배 성장 비대면 메타버스 저평가 탑3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 첫 번째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심 테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심주 공개까지 진행하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먼저 관심 종목 공개 내용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마냥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항상 올라가다 눌림목, 올라가다 눌림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좋은 종목을 팔지 않고 쭉 가져가서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셔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50% 100%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그리고 분석에 대한 내용 시간 나실 때는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나중이라도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먼저 잡혀야 됩니다. 뭐냐? 요겁니다. 이 요즘 유동성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장 핵심인데 요즘 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시장이죠. 과거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2010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나왔던 증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경제 불황, 경제 불황이 오면 원래 주식시장은 떨어지는 게 맞고요. 경제 정상화되고 경제가 좋아지면 올라가는 게 그 전에 정상적인 경제시장이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국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 정반대의 특징을 가져갑니다.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계속해서 페드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돈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정책을 펼치고 그런 풀어주는 유동성 자금들이 증시, 주식시장으로 오게 됩니다. 투자시장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 불황이 이어지는 것이 유동성을 지속시키고 증시를 상승시킨다. 오히려 시장의 악재가 증시를 상승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경제가 정상화된다라는 것은 곧 있으면은 이 풀던 유동성을 끝내고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긴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 인상이죠. 테이퍼링이 긴축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단축 시기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증시는 발작을 한번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금융시장에 문제가 터지면서 폭락이 오진 않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10에서 15% 증시에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먼저 보시면서 뒤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국의 금리 내년대 점진적인 금리 인상 3회 인상했다. 뭐 미국 연준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이라는 건 돈을 푸는 거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이제 유동성 시장을 끝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바로 뭐라고 했어요? 풀고 있던 유동성 시장을 끝내고 내년에 금리 인상을 3회 하겠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증시에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그죠?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발작이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미국 페드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웃기게도 어제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아, 무슨 소리냐? 네가 방금 알려준 거랑 개념이 다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재 투자 시장에서의 반응입니다. 투자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땠느냐? 경제가 정상으로 안 간다가 지금 현재 주 흐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면에 보이시는 10년물 금리라는 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안정자산입니다. 안정자산이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이 도사릴 때, 위험이 많을 때 그럴 때 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것도 10년물 금리 채권을 10년물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게 되는 거,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이해되셨죠? 가장 안전한 자산의 채권은 시장이 안정적일 때, 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보통 채권을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런 채권을 많이 매수하니까는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채권을 많이 살수록 금리가 떨어집니다.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로 가니까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지금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샀다. 그죠? 채권을 많이 산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입니다. 화면 보이시듯이 영국의 하루 확진자가 7만 9천 명, 역사상 최다. 하루 새 2배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확진자 숫자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모습.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도 지금 이미 7천 명대, 네, 잘못하면 8천 명대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오늘 날짜로 본격적으로 이번 주 날짜로 아마 내일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정부에서 코로나 시간들, 뭐 운영 시간, 뭐 그러니까 그 술집이라든가 밥집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자분들의 운영 시간을 9시에서 10시 정도로 제한시켜 버리고 사적 모임도 4인 이하로 지금 현재 정책이 나오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보셨듯이 페드에서는 경제가 정상화될 거야 라고 했더니 이 투자시장에서 반응은 어땠던 거예요? 웃기지 마. 무슨 소리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치명률은 낮다라고 하지만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치명률이 높아버리게 되면 문제가 터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투자 시장에서는 웃기지 마라는 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증시가 반등했다. 경제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결국에는 미국이 말했던 금리 인상 안 일어날 거야.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증시가 반등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하기 힘들걸? 아직 불확실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빠른 금리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유동성 증시가 지속된다라고 본 거죠. 실제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테이퍼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과거에 똑같이 2008년도,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유동성 공급,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들어가는 시기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현재 시기도. 그래서 과거의 테이퍼링 시기를 볼게요. 결국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화면 보이시다시피 테이퍼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 증시 올랐죠. 왜? 경제가 아직 정상화될 것 같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테이퍼링이 종료됐습니다. 양적 완화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올랐습니다. 왜? 왜? 금리 인상을 할 만큼 경제가 정말 나아졌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나서도 대략적으로 이 시기가 2014년도 10월이죠. 10월 달이고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실제 한 시기는 언제냐? 2015년도 15년 12월이에요. 즉 얼마나 걸린 겁니까? 1년 2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진짜 경제는 이제 슬슬 정상화된 것 같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시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실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도 어땠느냐, 뭐 미국 증시만 볼 수 없으니까 실제 테이퍼링이 들어가는 시기와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기까지 최소 못해도 증시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적어도 우리가 이 뒤에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테이퍼링을 할 동안은 어떻게 된다? 증시가 상승이 나오더라. 상승이 나오더라. 그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보이더라.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진행하는 미국의 테이퍼링은 언제까지냐? 내년 3월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내년 3월 정도까지 전까지, 정확하게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월 둘째 주까지는 지수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악재가 더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때까지는 상승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찍어야 된다, 찍지 말아야 된다? 찍어야 된다. 라는 설명을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3월달 돼서 하락할 만한 이유, 타이밍, 키워드는 무엇일까? 먼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하락할 만한 키워드는 저는 코로나 치료제라고 봅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코로나 치료제가 최근에 나온 건데요. 머크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머크 코로나 치료제는 거의 뭐 효능이 처음에 50% 나왔다가 30%로 줄어들면서 이거 의미 없다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이자에서 만든 정확히 명칭 자체는 팍스로비드라는 것은 중증 환자로 이어질 만한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계속해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화이자에 대한 도입 시기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크가 긴급 사용 승인이 났는데 효과가 적으니까 이걸 바로 도입하기는 애매하고 정말 체인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큼의 그 확산력을 힘을 가진 것은 바로 화이자의 치료제다. 백신이 아닙니다.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슬슬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바로 경제 회복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이 코로나 치료제부터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마 2월달, 3월달쯤부터 서서히 이런 치료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당시에 타이밍에 맞춰서 증시를 발작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이 경제에는 호재처럼 보이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경제의 호재인 것은 오히려 증시는 악재이다. 왜? 지금 코로나 비상시국이니까 반대로 돌아가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방향성의 키워드는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고 보급이 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사용이 승인되고 나서도 보급해야 됩니다. 보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 3월달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결국으로는 뭐냐면 이 3월 달쯤은 조심해야겠지만 3월 전까지는 괜찮다. 정확히는 2월 둘째 주까지 중순까지는 괜찮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긴 하겠지만 결국 올라가겠다. 테이퍼링 진행 중이니까. 과거에도 테이퍼링 진행 중에는 증시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 증시도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면 어떠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드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2022년 가장 큰 기대감이 있는 메타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런 경제 주식시장의 하방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크게 미국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바로 애플, MS 5개사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을 주도했다.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주도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주식들인데요. 여러분께서 간단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앰플,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구글, 지금 현재 모 회사인 알파벳 등이 5개 회사가 주식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애플 무슨 기업입니까? 핸드폰, 모바일 핸드폰 기업이죠. 엔비디아 뭐 하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기업이죠. 테슬라 전기차 기업이죠. 구글도 뭐 하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핸드폰 관련 기업이죠. 자, 근데 이들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메타버스 업종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았고 가장 크게 상승했고 왜 이 앞으로 메타버스가 2022년도를 주도할 것이냐? 왜 그러느냐? 바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았고 경제 정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선택한 것은 뭐냐? 고부가가치, 높은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제품들인 반도체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과거에도 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키워냈을 때 보조금 엄청나게 줘가면서 경제 강제로 살렸을 때 기억나시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차 시장을 키우면서 미국의 경제 회복을 도모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반도체와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면서 미국의 경제 회복을 하려고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봐야 되는 건 뭐다?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전기차 등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이 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지금 현재 서플라이 체인을 옮기는 거죠. 중국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생산 체계를 박살내고 미국의 주도에서 생산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바로 메타버스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메타버스 시장이 커야 큰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대사이클을 바로 메타버스가 불러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것을 준비 중에 있죠. 뭐 이것을 게임법 적용할까 아니면은 기존에 뭐 새로운 법을 만들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게임법을 피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게임 적용법을 피해가는 모습이에요. 게임 적용법 아니다. 새로운 메타버스는 그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 내용 보시면 빠르면은 정부가 2년, 내년 초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관련 법이 제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그냥 두루뭉실한 투자가 아니라 정말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메타버스 시장은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법안이 제출되고 나면 수많은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해야 되고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도체. 이해되셨어요? 메타버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미국이 경제 회복을 하려면 메타버스를 밀 수밖에 없어. 정확하게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반도체를 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상한 우리보다 더욱더 많이 똑똑하다. 우리나라 경제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누구? 삼성전자도 똑같이 판단합니다. 미국의 판단에 동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국의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DDR5를 지금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있죠. DDR5가 바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만의 TSMC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겁니다. 건설 비용이 대만보다 5배 비싼데도 불구하고 굳이 미국 시장에 바로 반도체 공장을 6개를 더 짓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설립이 진행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양산에 돌입한 시기가 2024년도입니다.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뚝딱 하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공장이 완성돼야 그 안에서 반도체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서 양산된 시기가 2024년. 2024년도 전까지 이 메타버스 시장을 펌핑을 시켜서 바로 이 시장을 키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글로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메타버스 아직 기술력적으로 부족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런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 자금이 ETF 상품을 통해서 엄청나게 크게 모이고 있고요. 엄청난 자금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과거에 보셨던 IT 버블 때와 비슷한 엄청난 관련주의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IT 버블 하면 부정적인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IT 버블 물론 IT 버블과는 정확하게 다 같진 않습니다. IT 버블은 옛날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요즘엔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 근본이 다 있는 기업들만 올라가서 사실 과거같이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건 글로벌 자금들이 하나의 산업에 엄청나게 IT라는 하나의 사업 혹은 지금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업종에 엄청나게 많이 쏠리게 될 경우에는 뭘 남기냐면 바로 거품은 있을 수 있지만 기술의 발전이 남게 됩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돈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되는 곳에는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많은 글로벌 자금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많은 기술력들이 나오게 되죠. 그죠?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연구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2000년도 이후부터 성장을 바뀐 적이 없어요. 2000년도 이전 기술이야. 1990년도 기술이에요. 90년도 기술을 지금 2020년도에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방법이 너무 수만 가지죠. 그죠?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고효율의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몰리는 것이 기술의 발전을 20년,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것도 1, 2년 안에 바뀐 만큼 기술의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금에 자금이 쏠리면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본격적으로 그 시장이 커지는 시기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2024년도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업종에 실적이 나오기 이전부터 종목을 공략해 놓으셔야지만이 우리가 2023년도 가서 정말 좋은 수익들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도 큰 급등을 하겠지만 이런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도 매력도가 높은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가 바로 내년 법안이 제출되고 그 법안과 관련된 투자금이 모이고 그 투자금과 관련된 기술들이 하나씩 신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 주도 성장 테마가 바로 메타버스다라는 설명 드리고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관련된 종목들을 제시해 드려야겠죠. 제가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께 제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 오해하시는데요. 아, 이거 뭐 유료 어플리케이션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퀄리티가 뭐 나쁘지 않다 보니까 네,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급등주 포착 자료에 검색하면 됩니다. 메타버스라고 검색하시면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 괜찮아 보이는 3가지 종목들을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과거 8월 달부터 미리 정리해 드렸던 거죠. 선익 시스템 보이시죠? 선익 시스템과 넥스트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AR, VR 기기가 탑재되는 OLED 조명 제조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다. 최근에 OLED가 굳이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하고 구분을 못할 정도로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만큼 매력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고요. 화면을 사용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OLED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용 장비 업체로 삼성 디스플레이, 덕산에어룩스, 두산솔루션스 등의 주요 공급사다. 공급사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 보이시죠? 요즘에 뭐 삼성이 AR, VR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서 매력도가 높다고 봅니다. 맥스트입니다. AR 원천 기술을 보유한 관계로 향후 민간 공공 영역에서 메타버스 사회 선점이 가능하다. 사상 최고의 공모 청약 경쟁률에 이어서 상따를 달린 큰 대장주격으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죠? 공모 자금으로 엄청난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기대감을 세워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2008년도 광고 VFX 전문 기업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5,300여 편의 제작한 경험이 있는 회사고요. 메타버스의 대표 기업 네이버와 SM엔터와 협력 관계입니다. 이게 매력적이죠. 그죠? 일단은 엔터 사업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8년도 국내 VFX 기업 최초로 디즈니,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이 부각됩니다. 기술력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이 자이언트 스텝이 과거부터 엔터 쪽과 우리나라 3대 기획사 중 하나인 SM 엔터테인먼트와 관계사가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함께 해외 지금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파트너십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러한 매력들을 따져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것은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들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난 이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난 이거 어디서 사야지 수익일지 모르겠다. 즉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재진의 상글의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로 급등 추천 종목 당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빠르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당일 급등 추천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급등주 포착 자료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분들이 바쁘셔서 꼭 반드시 봐야 되는 필수 내용들을 놓치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주요 뉴스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단기 급등 종목들을 제가 싹 다 정리해서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올려드렸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 이후에 84%라는 급등세가 나왔죠. 물론 모든 종목들이 100% 수익이 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84%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한 것만 가지고 너 이거 수익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이제 그 100%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죠. 손실도 나요. 수익 난 종목을 말씀드린 거죠. 근데 적어도 100% 수익은 불가능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제시해드렸던 종목 85% 확률로 수익이 났습니다.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뭐 정확하게는 90%가 넘어가요. 90%가 넘는 확률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것은 여러분들께 직접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지금 12월달까지 손절 종목도 분명히 있겠지만 확률 높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시해드리면서 좋은 종목들을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나는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난 당일 급등할 수 있는 빠르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종목들 싹 다 골라서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나는 펄어비스 80% 이런 급등 종목,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중에서 타이밍 잘 잡아서 좋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바로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내용에 가시면 더보기란이 있거든요. 더보기란에 여러분들께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임시 링크 있죠. 아이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괜찮고요. 나는 그 댓글에도 고정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거 찾기 힘들다 어딘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께 설치 버튼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자 여러분들께서 강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당일 종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2020년도 기회시장이 왔고요.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2월달, 1월달, 2월달 시장이 꾸준히 흔들리겠지만 우상향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수익 기회를 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수익을 다 챙겨 보셔야겠죠. 그죠? 이번에 기회 시장이니까요. 시장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2월달까지 잘 거래하면서 수익 실현 많이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